자, 첫 번째 코너 시장 인사이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 드린 대로 시장이 지금 조금 숨고르면서 흔들린다면 신규 상장,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요 이벤트를 좀 활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요. 뉴스나 이슈가 연속적으로 나와줘야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지금 신규 상장 종목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에서 상승을 했었고 뭐 G2G 바이오 또는 SY 스틸텍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 뉴스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종목 중심에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고 또는 지금 대형주 중심에서는 여러분들 시장이 나쁜 게 아니고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장은 상승하는데 우리 시장이 상승하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도 어려운 그런 심리가 보여줄 수 있지만 손바뀜 장세에서 그리고 지루한 장세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슈들을 제가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오늘 상장한 SN시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장하고 나서 상승률이 좀 제법 나왔다가 마지막은 좀 늘리면서 마무리가 좀 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신규 상장주 항상 볼 때 일봉을 보지 말고 분봉으로 보자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신규 상장 종목은 이슈가 있고 시장이 좋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오늘 관련 업종도 그렇고 시장이 안 좋아서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거 단타하려고 했다면 손실이 컸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실전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걸 분봉으로 열어보고 60분봉으로 열어보면 이렇게 5일선 아래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이 되고 나서 이러한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분봉에서 이러한 모습 보여주거나 반대로 이 5일 위에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아마 양봉으로 진행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선해양전기제어장비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뭐 양호한 흐름이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서 시장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신규 상장 종목은요. 일봉 보지 마시고 이렇게 분봉에서 60분 분봉을 보시면서 5분에 대한 지지가 되는지 이탈이 되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G2G 바이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장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국정과제 선택이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자 오늘은 윗골이 좀 달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재료와 뉴스가 살아있으면 종목들에 대한 수급은 유지가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G2G 바이오는요.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약효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면역 억제제 연구개발 구체과정 선정에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뭐 앞으로 매수에 대한 유지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만 이걸 또한 60일 이동평균선 60분 분봉에 또 답이 있어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승을 하고 그리고 상한가를 가고 음봉이 아니라 위에서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한 흐름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당분간은 이렇게 60분봉으로 보십시오. 5분봉 위에 올라서면 이거는 내일 양봉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만약에 5분봉 이하에 있으면 음봉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요 가격 기준으로 해서 1분에서 1차트에서 11만 9천 원 가족지킴선 유지를 했고요. 13만 원 돌파하면 급등형이다. 그러니까 3일 지나기 전까지는 분봉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SY 스틸텍 재건주 관련된 모습인데요. 자, 오늘 상승 흐름 시장이 어려웠지만 잘 나와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슈가 있어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요. 결국에 지금 어떤 때는 지금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슈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언제든지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긍정적으로 좀 해결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들이 지금 현 가격대 저점에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제 공부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재건에 필수적인 철강 관련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제가 이제 새로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5,300원 가족지킴선 유지가 되면 재건 관련주들은 좀 더 급등할 수 있고 지금 누구나 바라보고 있어서요. 뉴스만 잘 나오면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900원 돌파하면 저는 이 종목 급등형으로 체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뭐 간밤 계속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유럽 정상들까지 함께 볼 수 있다. 이런 뉴스들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건 시간별로 체크를 좀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SG. 역시나 어제 저희가 재건 관련해서 좀 지켜본 종목이었는데 상승 흐름은 나왔지만 역시나 위쪽에서 음봉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가 재건 관련 종목을 공부를 하면서 네. 어떤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그냥 루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것이다라고 하면서 테마주에 편승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SG는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청과 MOU 체결을 한 그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건주에 대한 이슈가 됐고 테마주다라고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단기 상승을 좀 소폭 보여줬는데 차트를 보면 정고점 구간에서 떠 있는 음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만약에 내일 밀리지 않고 2,500원 가족 지킴선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2,700원을 다시 돌파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급등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신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이슈는요. 우크라이나나 이런 뭐 휴전 이슈는 단기간에 수급이 막 모였다가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종목으로 에센시스 오늘 상장한 종목을 살펴봤잖아요. 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신규 상장주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일 상장되는 한라캐스트 우리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는 드렸었지만 한라캐스트 내일 시장 흐름에 따라서 역시나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아, 맞아요. 저는 일단 좋을 거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네. 오늘 신규 상장 종목들 보신 바와 같이 시장이 좋지 않거나 같은 업종이 빠지면 힘을 내려고 하다가도 떨어집니다. 아니면 G2G 바이오처럼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이 흐름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호재는 하나 있어요. 보통 신규 상장이 되고 보호예수가 많이 풀리는데 보호예수를 오히려 더 확대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나온 그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60분 분봉, 5분봉 체크하시는 게 저는 가장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는 또 어떤 인사이트 주제를 확인해야 될까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 주제는 최근까지 상승 흐름을 좀 주도했던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조방원 관련해서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인지 다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이들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주제. 자, 지금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좀 나간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메이저 수급이라는 게 외국인들과 기관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예전 기사부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조방원 관련주에서 상승을 하다가 기관들이 매도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중심에서 이렇게 조방원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조방원이 조정을 준다고 해서요 시장이 꺾이는 건 아니고 현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종목들의 매도가 되어 있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는지 추적을 하면 네. 지금 시장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오션, LIG 넥스원, 두산 에너빌리티는 호재보다는 악재로 인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오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의 대장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고 최근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자리를 좀 지켜준 모습이었는데 최근 흐름을 본다면 조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들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과 같은 최근의 장 중에서는 가장 좀 견고하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요 구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눌려봐야 우리가 최초 공부한 구간보다는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내일 또 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유럽 증시가 일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적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금처럼 기관이나 외인들이 매도가 적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고요. 저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단기 차트로는 좀 조정을 줄 수 있는데 중장기 차트로는 매물 소화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조방원 관련주들이 뉴스가 좋지가 않아요. 뉴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10만 원 이탈하면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보시는 게 좋아요. 10만 원 가족 지킴선 11만 원 돌파하면 그동안에 이제 급등형이었으니까
추세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인의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6거래 일제 연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바뀐다면 관심을 좀 가져보는 방법,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거의 메이저 수급이니까 기관하고 외인들이 그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5천억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종목들 중심에서 외인들이 매도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더 올라가더라도 살짝 좀 관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안 가기 때문에 관망이 아니에요.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하는 거니까 상황 보면서 어떤 종목으로 업종 주도주가 바뀌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상승 흐름 상당히 탄력적으로 좀 나왔던 부분인데 최근 조정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요. 하나오션하고는 좀 달라요. 네. 약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선주나 그리고 제가 그 에너지 관련 이슈는 미국하고의 그 조성 펀드 때문에 좋다라고 했는데 방산주는 좀 약하다라고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한번 하락을 했고 현 구간대에서 상승에 대한 여지, 의지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종목은 더 오르더라도 한번 체크하고 관망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힘이 매도하거나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45만 6천 원 가족 지킴선 보시고 49만 돌파하면 추세형인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관망 쪽으로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전 저점 부근에서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의 음봉이 좀 아쉽긴 한데 이 종목을 좀 보면 기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외인의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제가 이 시장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 또는 매도를 하는데 그 매수 주체와 방향이 같으면 그게 그 메이저의 세력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주가가 밀려요. 그럼 메이저가 아니에요. 기관이 매도하는데 주가가 밀린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관이 매수를 해야 이 종목, 그러니까 LIG 넥슨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관이 매도하는 구간대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제가 매일매일 너튜브에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합니다. 오시면 제가 이렇게 실전에 대한 흐름들 여러분께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꼭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자, 원전의 대장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종목도 최근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가 오늘 음봉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근데 간밤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조성펀드 이유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는 네. 에너지에 대해서 좋게 봤습니다. 근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개별적인 업종이 좀 나왔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이슈, 루머가 나왔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서 이런 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확인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산업은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루머로 계속 나오게 된다면요.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해소가 될 수 있는 기사가 좀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체코 이슈라든지 아니면 수주할 때마다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에 불이익이 있다라는 이 루머가 앞으로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는 반등하기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체크해드리면요. 제가 이제 체크하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좀 빠졌기 때문에 라인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일 57,000원 가족 지키지 못하면요. 지지를 하지 못하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59,000원 돌파하는 걸 보고 다시 접근하는 게 좋다. 지금의 이 약재는 생각보다 좀 커요. 그러니까 실적이 있거나 수주를 따도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좋을 일이 없다라는 그런 근거의 기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일단 방송에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몇 종목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조방원 가운데서 하락 폭이 좀 깊었던 종목. HJ중공업 최근 우리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 슈팅이 강하게 좀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시야감이 상당히 또 깊었거든요. 이럴 때는 또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라인을 그려놨어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가 최초에 공부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가다가 급등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매번 대응 전략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라인 구간에서 상승을 하고
여기에서 오늘 떨어졌으면 요 가족지킴선에서 이익 실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저점에서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루머들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차익 실현을 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리는 걸 봐야 됩니다. 다시 HJ중공업이 올라가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런 업종들은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서고 하나씩 체크해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태웅이라는 종목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건 다 한다고 해서 뭐 조선 기자재 쪽, 원전, 태양광, 자 이런 쪽을 다 섭렵하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세게 좀 나왔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오늘 좀 쉬어감이 깊으면서 이거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근거를 남겨놨는데요. 네. 공부하고 나서 소폭 올라가다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럼 이거는 가족지킴선 이탈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수익을 못 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가족지킴선을 둔 이유가 요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엔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지킴선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 요 하락 음봉을 여러분들이 손실로 유지하지 않아서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지킴선이 이탈되면 그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관망을 하고 다시 돌아서는 걸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종목별로 약한 모습들이 나와줘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종목들, 업종들이 나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들 지금 가족 이탈하는 그런 종목들은 있죠.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를 통해서 새로운 그 형태의 흐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노아의 방주, 뭐 이렇게 레버리지, 인버스, ETF 매매를 통해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매매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종목 정도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방산 관련해서 우주항공 관련해서 대장으로 좀 인식받았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이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하는 좀 추세로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고 매번 이렇게 자료를 남겨놓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가 반등에 대한 기술적 반등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하면 추세를 돌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시장과 더불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전저점을 같이 이탈을 한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탈을 했으면 가족지킴선 85만 원에서 손절이 나왔어야 됐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그럼 바로 사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대한 뉴스에서 갑자기 좋은 이야기가 있고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을 두고 주도주가 무엇인지 체크해봐야 돼요. 저는 시장이 꺾일 거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재차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그 현금을 가지고 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걸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도했던 조방원 관련된 종목들 지금 현재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 흐름 좀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지는 인사이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 우리가 좀 많이 기다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부분은 아니죠. 다음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살펴봤던 건데 중요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태양광, 신재생 관련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태양광주들이 급등이 좀 나왔는데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좀 감소되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 미 대선 때 조금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올라갈 것 같았는데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쉬어감이 나왔는데 이건 지금 반등의 시그널로 우리가 좀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정책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에너지가 원전뿐만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ESS를 통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태양광은 이제 예전에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는 각 당에 대한 정책이었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산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 신재생에너지는 지금의 상승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시장은 꺾인 게 아니고 업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빠졌다고 해서 시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공부하는 곳에서는 저는 뭐 조방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했다고 하면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알려드린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바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켜볼 종목은 OCI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태양광 하면 이제 OCI 홀딩스, 거기다 또 지주사 개념의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보는데, 지금 구간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 걸까요?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 거의 뭐 2분기가 좀 아쉬운 실적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네. 미국 태양광 감축에 따른 또 미국 제재 반사수의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최근에 어려운 장임에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 태양광 프로젝트로 매각 이슈가 있어서 현 구간에 전고점 구간의 음봉은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고요. 거래량만 조금 더 증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이슈가 되는 종목들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도 늘 이제 실수할 때 보면 시장에서 중심되지 않은 종목을 갖고 있을 때마다 좀 마음 아프거나 힘든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 일부를 보시면서 어떠한 종목들이 중심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상승한 종목이 무엇이고 하락한 종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어떠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태양광 이슈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OCI 홀딩스는 따라서 98,000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10만 5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네. 대신에 아까 보셨죠?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만약에 지수가 안 좋아서 가족 지킴선을 이탈을 하면 네. 그때는 종목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신재생 태양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긴 한데요. 자, 실적 쇼크로 인해서 조정이 좀 깊게 나왔고 지금은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회복을 좀 해 나가는 시기가 올까요? 지금 현 가격대에서 뭐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한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반등의 힘이 좀 약하기는 해요. 제가 이제 섹터별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나솔루션을 체크를 하고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을 줬고 또 물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전략을 알려드리는데 네. 시장에서는 주도주는 아닙니다. 어. 그렇지만 현 구간에서 호재는 있고 현 가능성에서 반등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가족 지킴선을 제가 볼 땐 29,000원 가족 지키고 31,5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 우리가 끼 있게 좀 지켜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음봉 무서워하지 말자라고 매번 얘기해 주시는 음봉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솔루션은 그 주가에 대한 흐름이 다르듯이 실적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봉이 길게 나왔어도 이렇게 실적이 바탕이 되면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정고점에서 나타난 음봉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의 음봉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2분기 실적 반등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의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조방원에 대한 흐름들,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강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이러한 종목들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걸 아시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좀 편할 수 있습니다. 네. 45,000원 가족 지킴선 5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보도록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글로벌 시장은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시장만 약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나열하고 살펴보면 시장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철저하게 전략을 잘 지켜보시고 지금 현재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대 음봉을 나와준 이 종목은 5만 원 돌파를 하면 추세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정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신성 ENG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좀 기술적으로 보면 저는 이거 급등주식으로내 나와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움직이면서 끼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거기다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하는 클린룸,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업황에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래서 좀 네.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변동성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변동성이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신성 ENG를 1,500원 가족 지킴선 유지를 하고 1,650원 돌파하면 급등형 현 구간의 거래량과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과 주가에 대한 횡보는 그러한 근거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을 잘 보시고 신성 ENG에 대한 흐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PNT, 바로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최근 정말 어려운 구간을 지나서 이것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지금 이제 보면 아까도 제가 이제 태양광 이슈를 볼 때 네. 지금 시장에서 돈들이 어떤 것들로 몰리는지를 봐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것으로 몰리는지 보셔야 되는데 PNT는요 24년 매출이 1조 원 돌파. 그러니까 국내 대표 2차 전지 장비 회사입니다. 실적이 바탕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현 구간대에서 전기차에서 이 SS로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네. 여러분께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 SS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정보를 선행한다라고 앵커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왜 이렇게 악재에 돈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 업종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이 PNT 같은 경우는 37,500원을 유지를 하면 더 상승할 수 있고요. 41,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이다. 그리고 제가 시청자분들께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 조방원을 설명을 드렸지만 절대 여러분들이 하락하는 종목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종목을 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물려 있다는 거거든요. 하락하는 종목은 가족 지킴선대로 그냥 잘라내시고요. 늘 좋은 것만 보세요. 강한 종목들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강한 종목들만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올라가는 거는 보기 싫고 내려가는 것만 보고 싶고 내려가는 게 궁금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종목을 물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주식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대로 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진짜 주식 일부에 공부를 하시면서도 하락하는 안 좋은 차트보다는 좋은 차트 중심에서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사이트 다음 주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힘들었던 시장 속에서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된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K 콘텐츠 엔터. 자, 바로 중국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중국에서 해외 드라마 쿼터 할당량을 좀 완화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상승름이 좀 다수 나왔었는데 네. 뭐 한알령 관련해서는 우리 전태령 파트너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해주신 부분이잖아요. 네, 저는 엔터 관련해서 한알령 해제도 있지만 네. 와갖고 막 화장품도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더 확산이 돼서 내수 소비에 좀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한알령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화장품 관련주도 여전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는 한알령 관련 해제에 대한 그런 시그널 초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주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제가 종목들을 체크를 하면서 가격 전략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 중에 한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강력한 장대 양봉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드라마를 잘 못 봤는데 겨울연가 보셨어요 혹시 옛날에? 저는 봤죠. 혹시 폭삭 수가 쏟아도 보셨어요? 지금 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보고 싶은 드라마 중에 하나죠. 그거를 제작한 회사예요. 아, 보통 이렇게 잘 못 올라갔다가 네. 이슈가 있어야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알령 이슈를 인해서 그 드라마들이 혹시나 네. 중국으로 또 넘어가면 또 히트를 칠 수 있으니까 그런 수혜주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내일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2,400원 가족 지킴선 유지를 했고요. 2,700원, 2,750원 돌파하면 급등형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 시장 흐름에서 끼가 있는 종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상승 흐름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 이 스튜디오 미르는 제가 네. 여러 번 아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을 거예요. 국내 유일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을 맺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예요.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인정받은 그런 기업인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재료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급이 좋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리죠. 시장이 안 좋을 때 밀리지 않은 종목들이 나중에 시장이 좋으면 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스튜디오 미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물론 지금 업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종목이었다가 시장이 상승할 때, 지수가 상승할 때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밀리지 않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4,600원 가족지킴선 가격이 유지가 쭉 되고 있어요. 변동성을 주고 있지만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600원 밀리지 않는 거 보시고 만약에 5,100원 돌파하면요 급등형으로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엔터주 SM이 되겠습니다. 자,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승 흐름, 그리고 지금 음봉이 좀 나와 있지만 상승 추세 구간에서 나온 음봉이기 때문에 별반 뭐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통합 시세를 통한 음봉이라서 네.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그만큼 정고점을 돌파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참 엔터주 중에 SM은 가끔 호재가 있기도 하고 악재가 있기도 하는데 그렇죠.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맨날 전고점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중에서도 늘 엔터주는 점차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면서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한알령 해제가 됐을 때. 네. 따라서 13만 8천 원 가족지킴선 유지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16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실적, 2분기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너 관련된 아쉬움이 좀 있었던 회사지만 그래도 주가는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 역시나 기업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방시혁 사법 그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BTS가요 완전체로 컴백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덮는, 호재가 덮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따라서 이 하이브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슈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27만 5천 원을 가족지킴선으로 설정을 하고요. 저는 29만 5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안에서도 네. 호재가 작용이 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 주려고 하는 모습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도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 추세를 본다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먼저 차트를 봐야 돼요. 제가 네. 여러분들께 여기서 양음양의 패턴, 양음양이라고 해서 이 구간에 최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조정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폭이 낮아요. 왜냐하면 앞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좋은 재료들이 있고 실적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엔터주 중에서도 강하다. 과거의 흐름들보다 양음양 패턴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네. 주요 아티스트의 월드 투어 등에 대해서 실적도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월드 투어에서 인기가 또 그렇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실적으로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는 좀 긍정적인 시장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9,400원 가족지킴선 10만 5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 콘텐츠 엔터 관련된 기업들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인사이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섹터는 바로 게임 섹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종목들 게임주를 정리를 한 이유는 저는 이슈로 봤어요. 하반기에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인기가 많으면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전략적인 측면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볼 종목은 펄 어비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시어감이 상당히 깊게 나왔는데 자, 관련해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회복은 아직 못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네. 펄어비스는 좀 좋은 추세는 아니에요.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 못했고 다만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게임이 이슈가 됐을 때 반등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신작 붉은 사막 게임스컵이 시상식에서 4개 부분 후보에 선정이 될 만큼 좀 일단 평가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반응을 못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우리가 체크를 했지만
단기성으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게임주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거는 3만 원 가족지킴선, 왜냐면 그 여러분들 펄어비스 궁금해하신 분이 계실 테니까요. 33,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클래프톤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시가총액은 상당히 큰 종목인데, 자, 지금 구간에서 추세를 좀 돌릴 수 있는 양봉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반등을 했지만 네. 게임주는 지금 시장에서 주도 종목은 아니다. 힘이 좀 많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네. 시작들의 히트를 치면 이 종목들이 지금 바닥부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바닥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저점 이탈 안 하는 걸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게임스컵 2025년 그 3분기 최대 실적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바닥 구간에서 어떻게 돌아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본다라고 하면 31만 5천 원 이탈하는지 네. 우리가 봐야 돼요. 전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이라면 낮고요. 만약에 이탈하면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지지가 된다라면 바닥 구간이고 34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NC소프트. 자, 게임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추세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제일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앞전에 부정적인 수급이 약한 종목들도 설명드렸는데 게임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NC소프트를 19만 5천 원 가족지킴선 유지하면 추세를 살릴 수 있고 22만 원 돌파하면 그냥 정배열 초입이니까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바로 넷마블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 시장 흐름을 좀 본다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그렇죠. 제가 앞전에 두 개 보여드린 거와 NC소프트와 좀 달라요. 네. 넷마블도요, 좋은 흐름입니다. 좋은 게임주 중에서도 고른다고 하면 앞에 두 개보다는 뒤에 이 두 개가 더 나을 수 있어요. 하반기 신작으로 인해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네. 그런 이슈가 있고요. 최근에 어려운 장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5만 8천 원 가족지킴선 유지가 되는 걸 보고 6만 2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게임즈 바로 카카오 게임즈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가 좀 있어서 카카오 그룹 자체가 동방 상승을 좀 했던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하반기에 대한 이슈,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더라도요. 그리고 9월에 또 신규 게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돈이라는 게, 수급이라는 게 뭔가 정보를 선행한다, 항상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카카오 게임즈 보면은 앞에 두 개 봤던 넷마블이나 NC소프트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업종에 대한 신작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점에서 공부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두 개보다는 그렇게 주도주는 아니다. 따라서 저는 16,000원 가족지킴선 17,5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는 체크하지만 앞에 있는 두 개보다는 주도주는 아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이트 주제와 종목들 살펴봤고요. 자, 내일 우리는 또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 급등주를 지켜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섹터, 역시나 개별 섹터가 아닐까 싶었는데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섹터를 좀 들고 오셨어요. 이것도 오늘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뉴스를 볼 때 보면요, 이렇게 뉴스가 연속적이어야 돼요. 보시면 하는 총재가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켜볼 종목은 바로 미투온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상승 흐름이 제법 나왔지만 역시나 윗꼬리, 시장 흐름 때문일까요?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현재 게임, 영상, 뷰티 사업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스테이블 관련 이슈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옆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급등기가 있으니까요. 5,000원 가족지킴선 5,900원 돌파하면 급등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종목, 카카오 게임즈를 봤다면 카카오페이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스테이블 관련돼서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도 추세는 완전히 무너지진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은 그래도 시장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역배열이거나 시장에 대한 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나쁘다. 카카오그룹 스테이블 코인 TF까지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총재가 이야기한 이 이슈는 나쁘지 않은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62,000원 가족지킴선 여러분들 유지하시고 68,500원 돌파하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로서 다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은 다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아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먼저 시세를 주고 나서 이제 서서히 이슈가 소멸되니까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또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까지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급등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카카오페이처럼 수급이 연속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100원 유지가 되는지 네. 8,000원 돌파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단기 상승했다가 밀리니까 7,100원 이탈하면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실적까지도 좀 받쳐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상승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 조정 죽고 전저점까지 왔거든요. 만약에 양봉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장주 탈락이에요. 장대 양봉 보여주면 대장주로 다시 편입된다라고 보시고요. 그 기준은 14,500원 가족치김선 17,500원 돌파하는지를 보면서 대장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쿠콘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추세 흐름을 좀 돌리는 과정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90억이나 되고요. 네. 전년 대비 14%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 흐름에서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공부해드렸던 이 원 구간 이후에 상승했고 횡보를 하고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37,000원 가족지킴선 41,5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가격 잘 체크하시고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